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체력이 예전에 비해선 상당히 좋아졌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11시에 발표되죠. 중국의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발표를 앞두고 약간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 양시장 그 금융투자 쪽에 제조업,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좋은 흐름이고 거래소에서 비차익 쪽에서 100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게 오늘 수급적인 특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현재 미선물은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 싱가포르 니케이 지수는 장 초반 낙폭을 만회하면서 글로벌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반등이 오늘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환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나옵니까? 네, 오늘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사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 또한 제한된 흐름을 보였었죠. 어제 결국 1170원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1168원 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도 좀 관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도 달러 강세의 흐름에 좀 하락 압력을 가하면서 오늘은 약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6% 좀 하락하면서 오늘 4원 85전, 90전 좀 내리고 있고요. 1163원 선에서 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환율 시장 동향을 좀 점검을 해본다면요. 예, 지금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좀 유가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그제 이후에 좀 원유 감산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비오펙 국가에서도 좀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 장관이 또 11월 30일 있었던 감산보다 더 큰 감산을 좀 한다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얘기가 있지만 또 상승에 좀 부담되는 부분도 좀 살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원유 감산제가 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되고 나서 셰일가스의 규제가 많았던 것을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동안 막혀있었던 셰일가스의 규제를 풀겠다는 공언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셰일 밴드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셰일 밴드에서 가격을 좀 낮추는 좀 모습을 좀 표현하는 게 셰일 밴드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은 중동으로의 석유 수입도 좀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GS 칼텍스에서도 셰일 오일 광구에 투자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200만 배럴의 미국 기름을 좀 수출한다고 하는데, 이 점으로 좀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오펙 국가들이 원유 감산에 나서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셰일 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시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시장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차트 통해 살펴보시면요.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1.5%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1%까지 하락폭을 키우다가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면서 0.23% 많이 하락폭을 줄여냈고요.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권으로 하락폭을 좀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용방침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운용사들이 담아야만 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어제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반도체 부문에 대한 호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기관과 연기금 전반적으로 좀 팔았던 기관이 오늘 다시금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시간 주가도 좀 낙폭을 줄여
쉬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좀 건설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 전반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나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1.4%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상승과 함께 수주가 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도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국제 유가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건설업종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대림산업,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주 기대감을 계속 가져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해외 쪽 비중이 많은 이제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는 구조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좀 특이한 종목을 보자면 대림건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얘네는 상대적으로 해외 쪽 비중이 작은데 국제 유가가 이제 안정이 되면 해외 수주 건수가 한 40% 가까이 더 늘 수가 있다고 보면서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플랜트 쪽 외에 건설 쪽과 유아 쪽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소식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3분기까지만 2,600억 정도 나와서 작년에 영업단에서의 PER이 한 10배 후반 수준인데 올해 예상 PER은 한 6배 초반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12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신용도 줄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공매도가 최근 이격이 벌어짐에 따라 단기 급증한 게 좀 문제지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부분이 또 쇼커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성 앵커. 네, 오늘도 업종 상위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섬유의복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수 상승을 이끈 부분도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더라도 태평양물산이라든지 한섬, FNF, 또 한세실업까지 어제여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한세실업은 신저가까지 경신했다가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에 따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요. 또 주주 환원 정책, 아무래도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한세실업이 무려 6%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태평양물산 영업무역도 3%에서 1%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이어서 제약주들도 선별적인 반등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의약품 업종 무려 2.5% 지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진약품이 KTNG 생명과학 흡수합병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큰 폭의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15%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한미약품, 대웅제약까지 2% 이상의 강세를 시현하면서 오늘 제약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섬유의료주들의 상승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 한 11월부터는 올라줘야 계절적인 비수기를 맞아서 상수기를 맞아서 올라줬어야 되는데요. 좀 늦었네요. 의료주 수익성 개선 기대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7%가 넘는 상승을 좀 나타냈다가 조금 23,000원을 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좀 얘기 드렸던 대로 자사주 취득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좀 주가 흐름에는 좀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 섬유업계는 지금 실적으로는 어떻게 좀 기대가 좀 나오기는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섬유업계의 고객사들이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및 일본 등의 좀 물량 확대가 2016년에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좀 회복세를 좀 나타낸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도매 지수 또 의료 재고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8월에 이어 좀 9월부터는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동안에 좀 실적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부진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 살펴봤습니다. 정성 앵커 또 다른 특징주 있습니까? 네, LG 디스플레이와 롯데케미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패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2.8%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시세가 좋습니다. 이 여수 공장 증설을 결정하면서 향후 생산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조금씩 더 힘을 내주면서 1% 가까운 오름세로 35만 5천 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역시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긍정적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화학주라든지 정유주를 우리가 좀 접할 때는 오늘 좀 유가 상승에 대한 얘기도 아까 드렸지만 유가 상승 시에는 좀 정유주가 좀 괜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증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좀 화학주가 좀 부각이 될 텐데요. 오늘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뭐 증설을 좀 한다 해서 좀 지금 주가 상승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수 공장을 좀 살펴보면 현재 에틸렌 캐파가 한 100만 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한 20%의 외형 성장을 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캐파상으로는 글로벌 캐파상으로는 큰 의미는 좀 없지만 이게 자체 원료를 좀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까지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개장 후 1시간 증시 상황 정성 앵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매도와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전략